조금만 스피드를 내보도록 하죠. 유형 18번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y는 x를 이용하여 함수값 더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도 창피할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창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에서는 설명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의 팁을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그래프 문제만큼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파악하기. 그래프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 점이 몇 개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 대놓고 점 찍어둔 것들, 이런 데들. 혹은 이런 그래프 말고 대놓고 뭐 A, B, C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점들, 얘들 좌표를 다 구하실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풀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핵심은 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A랑 B 구해서 로그 루트 A의 B를 구하라는 건데, A, B 구하기가 너무 쉬워서 문제입니다. 이 점 보도록 하죠. X좌표가 2분의 1이고 Y좌표가 A인 점인데 함수가 얘랍니다. 다시 말해서 대입을 해주면 A는 3의 2분의 1 제곱이죠. 아이고야, 바로 나와버렸네. 뭐다? 루트 3이라는 게 바로 까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A, B라는데 A는 이미 까발려졌죠. 그러면 B는 3의 A제곱이라는데 A는 루트 3인 게 까발려졌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그 루트 A의 B라고 했는데 얘는 로그 A의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B고, 제대로 나타내면 3은 A는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3의 4분의 1 제곱, 그리고 B는 3의 루트 3인 거죠. 밖으로 내보내주면, 적당히 내보내주면 4루트 3 로그 3의 3이니까 그렇죠. 뭐가 남았나? 4루트 3만 남아서 답은 5번이 되시겠습니다. 솔직히 풀어드리는 것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트가 중간이 없습니다. 문제를 쉽게 내면 이 정도로 쉽고 어렵게 내려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걸로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416처럼 추리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풀어드리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푸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투에 있는 특히 극한, 미분, 적분 이런 거 가면은 이런 문제의 유형 수도 없이 많이 볼 겁니다. 그래프를 주고서 각각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뻘짓하지 마십시오. 뭐 갑자기 여거랑 계산을 하면은 이게 판타스틱하게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데 수학엔 그딴 거 없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무슨 어린 영재들 키워내는 막 이상한 창의력 수학이라는 이상한 것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그딴 거 없습니다. 판타스틱한 거 없고요. 이게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가령 2분의 1 D제곱은 D는 여기 있고 2분의 1이랑 관련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관련 있는 이 점을 보면 되겠네요. D도 있고 2분의 1도 있겠습니다. 이 점은. 그리고 C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비교할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리 유형의 문제는 뻘짓하지 말고 각각의 정보를 어디서 입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정보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안 풀리는 건 없습니다. 이론상. 그래서 우리가 진도가 많아가지고 나갈게 아쉽게도 못 풀어드리는 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질문을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가기 바빠가지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솔직히 말하자면 다음 수업 원장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뭔가 그러면 내일 떠넘기는 것 같으니까 만약 내 연락처를 구할 수 있으면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연락처 알잖아. 내 연락처 알잖아. 나랑 톡방 같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톡방 같이 있나?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얘기였던 거니까. 뭐 굳이 나랑 수업한 거 아니어도 저한테 질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벽에 보내셔도 돼요. 다만 안 볼 뿐이에요. 새벽에. 그 다음에 유형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yx에서 보랬더니 이번에는 로그함수에서 미지수 구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얘는 더형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도 풀어주는 게 부끄러울 정도죠. 4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을 되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독자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그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우스 같은 존재지. 이런 상황에서 B의 좌표의 X좌표랑 Y좌표 합을 구하려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문제는 수상할 정도로 값을 다 줍니다. 한 변이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A, B, C, D라는 점 중에서 제일 유력하게 봐야 되는 건 A라는 점과 A라는 점입니다. 왜? A라는 점은 우리가 주어진 함수 U에 유일하게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A를 구할 수 있는 증거로서 B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D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D는 결론적으로 답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B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B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0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B의 X좌표를 한번 우리 A랑 B가 이미 있으니까 T로 합시다.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A는 똑같이 X좌표가 T일 것이고 길이가 2니까 Y좌표는 2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A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다? 로그 2x 위에 있다. T, 2를 대입을 해주면 2는 로그 2의 T라는 값이 나오고 T라는 값이 너무 간단하게도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A는 4,2고 D는 4,1을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니까 6,1을 한다 할 수 있네요. 두 좌표 합 8로 5번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풀어드리기가 민망하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아래 있는 421번 문제도 똑같이 정사각형 문제입니다. 다만 X축을 반갈축을 해서 문제긴 한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걸로 일단 빠르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점좌표, 어떤 점을 딱 찍고 이 좌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못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못 푸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분 공식을 까먹거나 아니면 내분 공식은 솔직히 말해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내분의 개념을 까먹었다면 당연히 못 풀겠죠. 참고로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 내분 공식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A랑 B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 20번. 드디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라고 했죠? 통합수학이 아니라 수학 상하 때 조금 많이 괴롭힘을 받았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를 거 없습니다. 뭐 지성수, 로그함수라고 해가지고 뭐 원래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n 대 이게 뭐 달라지나요? 전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다만 하나만 주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가 딱 하나 보겠습니다. 여. 보십시오. 로그 AX제곱과 2로그 AX는 같죠? 수학적으로는. 그쵸? 왜?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면 2로그 AX가 되는데요. 사실상 같은 값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입니다. 함수로 표현했을 때는 두 개는 같은 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나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니라 예를 들어 얘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2로그 2x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그 2x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약간 더 두꺼워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2를 곱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했나? 이까지 그렇다고 해봅시다. 근데 문제는 얘랑 똑같다고 느껴지는 로그 2의 x제곱입니다. 당연히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문제는 원래 우리 로그에 무슨 조건이 있었죠? 진수는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근선이 0이 된 거였죠. 0을 기준으로 양수밖에 안 된다. 근데 문제는 x제곱은 0이 아닌 이상 항상 양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근선이 x는 0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여기 x가 마이너스인 부분을 못 그리냐? 아닙니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양쪽으로 도달하는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참고로 대칭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지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서는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의역이 다르죠. 값은 같습니다. 값만 바꾸는 거예요. 정의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딱히 풀어드릴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저거 수학 상학 그때 했던 평이동 대칭이동이랑 다른 게 없어요. 다만 대칭이동 yx에 대해 대칭이동 했을 때 역함수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뿐이죠. 자 봅시다.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fx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 플러스 4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플러스 3 붙겠네요. 그 다음에 대칭을 하랍니다. 대칭을 하려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역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얘라고 하죠. 그러면은 y-3은 로그 2의 x 플러스 4고 그 다음에 2의 y-3제곱은 x 플러스 4고 x는 2의 y-3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 역함수를 취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결과할 수 있죠. 이게 gx라고 합니다. 그때 g의 5회가 그냥 넣어주시면 답은 0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이런 방법이 질렸다. 약간 좀 수학 잘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라시는 분은 신기한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축으로 3, 다음 대칭인데 반대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역함수 구하려면 개고생을 해야 되죠. 옮기고 막 해서 x만 남기고. 근데 그 개고생을 덜고자 대칭을 먼저 반대로 하는 겁니다. 2x제곱이 대충 이다 쳐요. 대칭이 2이 된 거겠죠. x를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거는 사실상 대칭하면은 y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거 아닙니까? y로 플러스 3만큼 움직인 건 대칭되면 3만큼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는 y축으로 마이너스 4라면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이 x축 방향으로 3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더 있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을 쓸 때는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저것처럼 로그 2x로 깔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로그 2의 3x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러워 보인다면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 더 보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빠르게 스킵을 하죠. 다를 거 없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정계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똑같이 나온 겁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얘도 쉬워가지고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만약 아까 위에서 본 문제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 이동하면은 어떤 함수가 나오겠습니까? 인데 이번에는 모양까지 주고 친절하게 A랑 B 구하는 거네. 오히려 얘가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죠? 라고 묻는 게 어떻게 할 건데. 자 y는 3x제곱 플러스 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1 넣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3 더해줘서 4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얘를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뭐 역함수 여기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y-4는 3의 x-1제곱 하면 x-1 로그 3의 y-4가 될 거고 x는
1 플러스 로그 3의 y 마이너스 4일 거니까 역함수를 취해주면 y는 1 플러스 로그 3의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a 값 마이너스 4, b는 1이라고 바로 나오죠. 맞죠?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구해주면은 아마 2번 나올 겁니다. 너무 이지하지. 그다음에 이것 정도는 생각을 해볼 만하죠. 우리가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점이 이동한 걸 이용해가지고 함수 전체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끌어오는 거죠, 사실상. 근데 함수만 끌고 옵니까? 아니죠. 함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도 같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함수에게 꼴보기가 싫죠. 먼저 하나 보도록 합시다. 저 함수의 원본은 y는 로그 2의 뭐야? EX라는 원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얘의 점근선은 x는 0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 함수의 모양대로 바꿔주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이동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x 대신 x 플러스 2분의 a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로 2x 플러스 a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때 점근선은 x는 0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딸려옵니다. x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새로운 점근선을 얻게 됩니다. 그 상태로 저기 있는 것까지 마무리해주려면 y축으로 b만큼 움직여야겠네요. 그러면 y는 저희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로그 2의 2x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함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점근선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 y축으로 움직인다고 달라질까요? 아니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전히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첫 번째 그래프의 점근선은 x는 2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3,5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5는 로그 2의 6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으니까 b는 4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두 개 더하면 3번 0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좋으신 분 없으시면 그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는 항상 먼저 문제에서 점근선도 필요할 건지 미리 보셔야 아마 조금 문제 푸는 게 수월할 겁니다. 본인이 풀려 예쁘게 쓰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예쁘게 쓴다면 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풀 수 있겠는데 만약 예쁘게 안 쓴다면 내가 이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겼는지 y축으로 얼마만큼 옮겼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참고로 점근선도 y는 x에 대해 대칭했을 때 같이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x는 2라는 걸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y는 2로 바뀌겠죠. 이랬던 점근선이 이랬던 점근선으로 바뀝니다. 마치 지수함수의 점근선처럼요.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실전으로 활용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지수함수와 로함수 둘 다 같이 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예쁘려나? 447번이 낫겠네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문제는 대부분 쉬울 것이다. 왜? 점의 좌표를 구하면 대부분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문제를 보면 지금 a는 2, 로그 a의 2라고 합니다. 이때
B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맨 마지막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A, B랑 B, C, B는 2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에서 오른쪽으로 2만큼 간 것이 B이기 때문에 B의 좌표는 4, 로그 A의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B에서 또 위로 2만큼 올라간 것이니까 C 좌표는 4, 2 더하기 로그 A의 2임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B는 로그 BX 위의 점인데 A식으로 꼭 표현이 됐으니까 얘로 식 하나를 얻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C도 A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움직여서 얻은 값이기 때문에 얘도 대입하면 식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랑 B라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반드시 풀리겠네요. 넣어서 풀어주는 거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죠. 먼저 B 먼저 넣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2의 제곱이니까 2 나가고 2분의 1로 들어오는 거 생각을 하면 A는 루트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 더하기 로그 A의 2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2가 2니까 A는 얼마임을 알 수 있다? 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야? 혹시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B는 2가 될 테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6 되겠습니다. 네, 딱히 이론 없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다음에 24랑 25가 같이 나오네요.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데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함수 파트, 나중에 수2 가면 나오는 거기에서 굉장히 써먹기가 좋죠. 개념 자체가. 물론 거기서 지수 5가 나오잖아요. 4분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뭐 이 함수가 몇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그건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로 450번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함수로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제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합니다. 자, 플러스K였나요? 플러스K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맞겠죠? 네. 자, 이거는 무슨 함수인지 봤더니 y는 원래 원본은 3분의 1의 x제곱이었을 텐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k만큼 이동한 점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원래 3분의 1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다?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문제에서 지금 기억이 왔다는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걸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 그게? 방지아니요? 아, 그 잘못 들었구나. 어쩐지. 다음같이 그러시면 자, 이제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은 아마 다음같이 생겼습니다. 자, x축으로 1만큼 움직인 상태는 지금 y는 3분의 1의 x-1제곱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0,3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k만큼 올리거나 내릴 텐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를 올리면 1사분면을 무조건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k만큼 움직인다는데 내려야겠죠? 근데 얼만큼 내려야 얘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파트는 내리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싶은 건 이 밑은 파트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내리기 시작할 건데 대충 이 정도 내리면 아쉽게도 여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릴 거냐? 얘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록 내리는 거죠. 그 값이 얼마나 될 거냐?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는 3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야 지나지 않겠네요. 그때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정수 K의 최대값 원했네요?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만큼 더 내리려면 당연히 있어보면 안 지나겠죠. 근데 마이너스 3까지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안 지나는 거. 이처럼 특정 점을 활용해가지고 안 지나게, 설마 안 캔다. 아니구나. 주점이 안 맞구나. 이처럼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점이 걸려서 문제가 될까, 혹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지나고 안 지나고 결정이 될까를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그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넓이의 활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이 했죠. 이제는 지겹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리치기 말해가지고 딱 봐도 여기 있는 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근데 하나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했죠? 여기 있는 걸 잘라서 여기에 붙일 수 있다. 누가 그랬죠? 어떻게 알죠? 여기 있는 거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객관식이면 그냥 잘라 붙이면 됩니다. 그러라고 만든 문제일 테니까. 근데 서술형인데 잘라 붙입니다. 네가 뭔데? 라고 하면은 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일단 두 개의 그래프는 2x제곱과 2의 x 플러스 3제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뭐냐? 라고 봤더니 x축으로 y 플러스 3만큼 이동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점 2x 플러스 3제곱에 있는 0,8이 3만큼 이동하면 여기 있는 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점도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 있는 점도 일로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다? 합동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정확히 엄밀하게 얘랑 공률이 같기 때문에 붙일 수 있다라는 이 정도의 증명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증거만 대충 보여주셔도 인정이 됩니다. 왜? 얘는 그냥 뭐 변형 몇 배를 하거나 그런 변형 없이 그냥 순수하게 x축으로 옮긴 거니까 두 개의 공률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붙여가지고 여거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세로 길이는 7되겠죠. 왜? 아래는 y는 1이고 위는 y는 8이니까 세로 길이는 7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거 3만큼 이동한 거라네요. 그렇네요. 직사각형 3, 7, 21 못 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4번이겠네요.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런 거의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시오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나마 평행이동 같은 걸 해가지고 잘라서 붙이라는 식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적분을 할 줄 아는 분이면 적분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술형에서는 안 되겠지만요. 나머지 문제 다 똑같습니다. 잘라 붙이는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잘라 붙일 수 있는지 정말로 그런지 확인을 하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기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요. 수학적인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한 번쯤은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수함수 했죠. 이번엔 로그함수입니다. 다를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얘를 자르는 걸 얘로 자르는 겁니다. 그냥 반대야 반대 뒤집은 거예요. 솔직히 다를 게 없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 얘로 봅시다. 마지막 문제. 자, 대놓고 어떻게 자를지가 눈에 선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거 넓이는 못 구하는데 대놓고 요거 잘라가다가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다는 증거가 아쉽게도 없다는 거죠. 그 증거를 한번 빠르게 찾아봅시다.
로그 6의 x 플러스 1랑 x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4 얘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거네요. 그쵸? 근데 이 점 봅시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맞으심합니다. 아, 그러면 얘가 일로 이동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방법, 이 작업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얘가 여기로 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얘도 어차피 마이너스 2니까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뭐죠?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거죠.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의 x절편이니까 여기가 얼마 나온다? 4 나온다. 그러면 길도 4가 나오시겠고 y절편이 조금 찾기 헤맬 수도 있는데 여점이 1로 이동한다면 이때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댔으니까 높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평행사변형 밑변 4, 높이 4, 넓이는 얼마? 16이 되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 증명을 해야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가끔 존재합니다. 가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전혀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아, 역함수 풀기가 싫다. 왜요? 역함수는 근데 많이 했죠? 질소함수,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인 거 누구나 알고 이거 역함수로 바꾸는 거 그냥 뭐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x랑 y 바꾸는 거 누구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일 뭐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왜? 461번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역함수 만들면 된다. 왜? 다 알거든요. 이 역함수를 바꾸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중간에 뭐 a나 이런 게 낑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어딨지? 여기다. 얘는 조금 어려졌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키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역함수를 바꾸는 거 한 번쯤은 아마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y는 얘로 두고 위치를 바꿔서 한번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제가 한 30분 정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안 돼요. 제가 해도 안 돼요. 그럼 역함수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가정을 합시다. 하나만. f에다가 m 넣은 값 다시 말해서 2분의 1 2의 m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제곱 얘가 a가 나오는 값이라고 해봅시다. m이 욕한 거 아니고 m 2 a가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왜? 그 다음에 이 n이 뭐냐면은 넣었을 때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분의 1에 아이고 자 여러분 잠시만요. 미안해요. 예, 개인 녀석인데 자 덩어리 했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 되겠네요. 마이너스 1하면 첫 번째 식을 마이너스 1 하면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비교해보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똑같네요. 근데 그러면 2분의 1 똑같고 가운데 빼기 똑같은 상황에서 n이랑 마이너스 n이 똑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n이랑 n이 똑같으려면 이거 다시 말해서 뭡니까? n이 마이너스 n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이 짓을 왜 했냐? 역함수가 gx일 때 ga는 뭡니까? fx가 a가 나오게 하는 x값인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기로 했죠? m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리고 g-a는 fx에 넣었을 때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값인데 우리 그거를 n이라고 하기로 해서 n 더하기 m은 저기 맨 아래 있는 식에서 넘겨주면 0인 걸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약간 어려운 케이스지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x, y 바꿔주고 식 정리하고 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팁은 뭐가 된다? 역함수라는 거의 성질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함수를 단순히 x랑 y랑 바꿉니다 라는 그런 특징만 생각하지 말고 역함수가 정의가 뭔지 성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딱히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자,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말해서 뭐냐? 예를 들어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조금 저기 하다 그러니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리고 얘를 역함수시킨 로그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정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서로 대칭 관계에서 교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대칭축 위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대칭축이 여기는 뭐니까? y는 x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점이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이게 뭔 성질인가요? 이거를 좀 더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서로 역함수인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은 x좌표랑 y좌표가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문제를 푼 것입니다. 뭘 풀어볼까요? 이거 한번 풀어보죠. 자, 지수함수가 있고 그 역함수가 있는데 걔네 둘이 교점이 생기고 두 교점이 x좌표가 1이라는데 사실 이거 뭡니까? 아까 말한 성질에 의하면 1,1에서 만나고 2,2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여기 이게 지수함수처럼 보여도 평행이동한 거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2차 함수랑 그거의 역함수건 어쨌든 간에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랑 2,2가 얘를 지난다는 건 문자 2개, 식 2개 나올 거니까 절대 못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m과 n을 각각 구해서 더하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를 보도록 하죠. 이건 뭐 사실 역함수 처음 배웠을 때 많이 하던 겁니다. 이거 있죠? 요겁니다. 이거 대놓고 471번에서 너무 쉬운 문제죠. G랑 F를 합성했더니 X값이 X가 나온대요. 이거 뭔 소리예요? G가 F의 역함수라고 대놓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G를 구하라는데 다시 말해서 뭡니까? G의 값은 얘가 1이 나오게 하는 값 아닙니까? X? 그러면 진수가 10이 되어야 하고 X는 12니까 4번 되겠네요. 이거 암산으로도 풀리죠. 너무 쉽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각각 뭐 다른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인 거 판단을 해가지고 성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을 이용한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어려운 게 이상하죠. 갑시다. 바로 갑시다.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풀면 알겠지만 둘이 역함수입니다. 이제는 계산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왜? 넘겨주면 y 플러스 1이고 로그 2의 y 플러스 1이 될 텐데 바꿔주면 로그 2의 x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라는 건 자명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놀랍게도 대놓고 a좌표가 2,3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c는 2,0이겠네요. 그리고 둘이 역함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거랍니다. 근데 대칭축이 역함수는
y는 x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심지어 얘네 둘이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대칭축의 수직이 서로 양끝에 거리가 같은 점은 서로 반대니까 B는 2,3이 아니라 반대로 3,2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D는 3,0이니까 2, 3, 1 답은 2분의 5, 1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너무 쉽습니다. 단지 말이 좀 길어가지고 풀기가 싫게 생겼을 뿐입니다. 요거에서 썰어내 주시면 곤란하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이거 너무 쉽고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얘가 제일 적당하겠네. 루그 길이의 대소 비교를 아까 위에서 했는데 대소 비교를 할 때 미치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진수 길이 비교를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의된 함수 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x 플러스 a는 사실상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커질 겁니다. 근데 밑이 3분의 1이면 1보다 작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의 최대값은 진수가 최소일 때입니다. 진수가 최소가 되려면 x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5라는 값을 골라야 됩니다.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로그 3분의 1에 5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마 이걸 계산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쪽에 마이너스 취해주면 로그 3의 5 플러스 a이고 5 플러스 a가 27이 나올 테니까 a 값은 얼마가 나온다? 22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그의 대소 비교하는 방법을 잊지 마시고 이 문제도 그냥 풀어주시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떻게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없네. 적어도 제가 팁을 굉장히 원활하게 주려면 저기 적분도 아닙니다. 적분은 줄 팁이 넘치고 넘쳐요. 근데 여기는 줄 팁이 없어요.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진수가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 아니다. 진수가 1차식이면 그냥 진수가 크면은 클수록 혹은 작으면 작을수록 밑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니까 되는데 2차식이라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는 거죠. 자, 야 이제는 뭐 딱 봐도 2차식을 일단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쓰는 그 식으로 고쳐줘야겠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y는 로그 2분의 1에 저거 고쳐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맞고 맞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진수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진수는 x는 2에서 최대값으로 8을 가지고 대칭이니까 사실 0을 고르든 3을 고르든 큰 차이는 없겠네요. 뭐 대충 0이나 4가 합시다. 이때 값은 최소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그 값의 밑이 2분의 1로 1보다 작으니까 8일 때 최소가 되고 다시 말해서 최소값이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m은 로그 2분의 1의 8일 거고 라지 m은 로그 2분의 1의 진수가 최소인 4가 될 것입니다. 각각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 정도는 쉽죠? 2의 거듭제곱 꼴이니까. 자, 힘내시고 미역 구경하면 끝납니다. 자, 이번에도 최대 치수인데 답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치환을 이용한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치환은 외려 더 쉽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거의 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치환할 때 항상 정의역의 변신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변신을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 딱 봐도 이제는 우리는 좀 감이 잡힙니다. 뭐를 치환해야 될까요? 로그 3분의 1 x를 치환을 해야 된다. 근데 치환을 할 때 정의역도 같이 따라 가락하니까 미리 해보도록 하죠. 저거 양쪽에 로그 3분의 1을 다 씌워줄 건데 3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바뀌는 거 생각해주면 로그 3분의 1 미리 합시다. 로그 3분의 1 x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양쪽에 로그 3분의 1 취해주면 부동호 방향이 다음과 같이 바뀌고 요 계산을 잘 굴려주시면은 마이너스 3 t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래 준 저희 걸어오식 t로 고쳐주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로 고칠 수 있고 얘를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아는 그걸로 고쳐주면 다음과 같이 변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인데 이런 식의 최대값은 t가 1일 때 1을 가지겠고 최소값이죠. 죄송합니다. 최소값은 t가 1일 때 1이 될 것이고 1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은 17이겠죠. 그러면 라지움과 스몰함을 빼렸으니까 답은 16인 4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치환을 이용한 방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역만 깔끔하게 고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유형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 여러분들 이제는 지겹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괴롭혔던 거예요. 왜? 내용 자체는 쉬워요. 외우기도 쉽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를 딱 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매우 판타스틱합니다. 왜? ax랑 a-x를 서로 곱하면 1 돼버리기 때문에 루트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짝꿍이죠. 반대로 로그에서는 여기 크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로그 AM이랑 로그 BA를 곱하면 얘도 1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밑변형 공식 같은 걸 통해서. 그럼 사실상 지수랑 로그는 뭐 꼴만 제대로 나와 있다면 산술기하기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얘 한번 볼까요? 자, 이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x랑 y랑 두 개 있으니까 조금 많이 꼴보기 하셨네요. y는 16-4x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16-4x라고 나와요. 얘는 조금만 더 깔끔하게 고쳐봅시다. 로그 2의 x 로그 2의 16 마이너스 4x네요. 마이너스 4x니까 뺄 수가 없구나. 뭘 한 거지? 4로 로그 2의 4 로그 2의 4 마이너스 x 정도로 고칠 수 있겠네요. 얘는 2 더하기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4 마이너스 x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두 개가 문제인데 얘 두 개를 잠깐 묶어주면 2 더하기 로그 2의 4x 마이너스 x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상 굳이 산술기하를 안 써도 되겠네요. 굳이 꼬라지가.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x랑 y가 지금 지수 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y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16-4x가 0보다 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다? x가 4보다 작다는 조건은 반드시 필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이 역값을 적당히 찾아주면 x는 2일 때 값이 4로 최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를 이 문제에서는 하필 안 쓰는 걸로 제가 골라버렸는데 쓰는 문제 중에는 가감하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술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었죠? 조건이죠. 등호 성립 조건, 등성조. 그건 항상 확인했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쉽게 말해서 뭐지? 곱하는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을 달성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 어떻게 내려야 되죠?